안녕하세요. 복덕맘TV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보 중개사분들이 조금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 했고 돌이켜보면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손님들한테 편안함을 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초보일 때는 가장 제일 무서운 게 사무실로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가 가장 두근거리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어떤 멘트로 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뭐 회사 전화는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또 사실은 영업하는 현장에서 전화를 받고 또 그리고 그런 전화로 인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전화나 워킹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저의 노하우를 조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나눠볼게요. 그 첫 번째로 워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용건이 있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누군가 이렇게 또 저는 문에다 그 예쁘게 소리가 나는 종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요. 일단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앉으시고요. 어떤 것을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무슨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셨나요? 하면서 손님을 일단은 자리에 앉게끔 유도를 하고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날씨가 더워지면 음료수 하나 이제 내어 드리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뭐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정말 뭐 지나가면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손님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또 경력이 쌓여서 그냥 정말 뭐 그냥 잠깐 들르시는 손님이구나 아니면 단지에 살고 계시는 손님이구나 또 감이 오거든요. 뭐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뭐 저도 대처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대부분 저희 사무실까지 들어오는 손님한테는 최대한 예의를 잘 갖추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워킹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는 일단 미소를 지으면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받거나 할 때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할 때가 더 떨리시나요? 받을 때가 더 떨리시나요? 저는 전화를 할 때가 더 떨리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는 받을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땡땡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그게 궁금하셨나요? 사모님, 그게 궁금하셨나요? 그러세요. 네, 네. 일단 전화를 먼저 받으면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부동산입니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손님이 이제 뭐 손님의 그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매도인인지 아니면 매수인인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정말 그리고 여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 손님인지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조금 던져보거든요. 이제 간혹 요즘에는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인데 매수인인 것처럼 시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통화를 해보니 그게 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도 그냥 뭐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조금 편해지면 여기 그러면 뭐 또 몇 평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면은 또 순순히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전화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 어떤 감이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 이분이 투자자인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항상 이렇게 이제 적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복기해서 또 표시를 해놓고 일단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좁혀나가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중요하죠. 전화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물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요즘에는 그냥 개인정보 때문에 간혹 이렇게 전화하는 부동산에 굉장히 불쾌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있고 이제 뭐 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 경험이라 함은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불쾌감을 표현을 한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고 다들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시세나 이런 부분들 단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부분 또 그러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들은 그렇게 또 전화를 드리면 항상 이제 이렇게 또 연락을 주는 부동산이 많지 않은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딱 먼저 걸면 안녕하세요. 땡땡 부동산입니다. 몇 동 몇 호 소유주분 맞으시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안부를 또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저는 주기적으로가 아닌 명절에는 한번 이렇게 항상 단체 문자를 소유주분들 그다음에 뭐 임차인분들 그다음에 저하고 계속 뭐 또 질문을 해주셨던 우리 방문해주셨던 그런 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서 저희 부동산이 그래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아무리 단체 문자지만 외부로 발송하는 거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 또 답장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또 항상 문자라도 보내주는 부동산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분과 인연이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도 그런 뭐 이벤트가 있을 때 단체 문자 비용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연락처를 받으면서 저는 항상 조남을 여쭤봐요. 그래서 실례지만 저도 손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남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래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제가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고 그분도 그냥 뭐 이렇게 부동산에 그냥 질의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뭐 이제 성함까지 남겨주셨으니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잘 기억을 해주신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편이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처음에 소공으로 일을 배울 때 무조건 사장님, 사모님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도 입에 이제 뭐 또 입에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기는 한데 요즘에 그때는 제가 조금 그때는 30대여서 어렵기도 했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또 많았어서 이제 사장님 사모님이 되게 어울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제 비슷한 또래나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또 간혹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또 간혹 쓰고요. 손님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하셨거나 뭐 이런 결혼을 안 하신 사실을 제가 알게 되거나 저보다 조금 많이 어릴 경우에는 성함을 알게 됐을 때 누구씨, 손님, 누구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울리지 않고 선생님이란 호칭도 어떨 때는 또 막 어색하기도 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손님에 따라서 조금 달리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동네 자체가 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어서 사장님, 사모님을 사용할 때가 많고, 명함을 제가 이제 손님의 명함을 주고받아서 명함에 나와 있는 또 직함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은 뭐 원장님, 뭐 병원장님, 그 다음에 정말 선생님일 경우에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선생님인데 이렇게 또 선생님이 아닌 막 사모님이라고 하면 그런 걸 또 불편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또 써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뭐 회사의 대표 분이시면 대표님이라는 또 호칭을 꼭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게 어떻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조금 언짢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크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나이가 정말 어리신 분들만 그런 말이 조금 어색하고 조금 거북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만 제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따로 썼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보 중개사 분들이 손님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경험과 주변의 사례를 저도 보고 이렇게 조금 영상에 담아봤고요. 어떤 것이든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본인의 노하우가 쭉 쌓이면 또 다른 또 창조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과 또 달리 하면서 또 새로운 또 이제 또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조금 친절하게 웃으면서 밝게 또 손님께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목소리 참 상냥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던 그분 맞으시죠? 하면서 사무실 들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 또 뭐 복사해 주셔서 제가 이거 물건 내놓으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전화를 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 어떻게, 특히 이렇게 단지 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손님과 나와 인연이 될지 모르니 항상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잘 갖추면 결국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우리 뭐 중개사분들도 너무 그런 부분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이고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하는 멘트 아시죠? 네, 구독자 수가 아직도 저조합니다. 많이 또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도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